반갑습니다, 클린턴 씨. 싹싹한 여권 담당자는 영국 사람들이 가끔 집안에서 내려오는 이름을 맨 앞에 놓고 부모가 자식에게 붙이고 싶은 이름을 그 뒤에 둔다는 사실을 모르는 것 같았다. 나는 늘 리처드였다. 아버지가 늘 존이었던 것처럼. 우리 부자의 이름 맨 앞에 붙은 클린턴은 평소 잊고 사는 이름이다. 부모들도 그러라고 붙인 것이었다. 내게 그 이름은 차라리 없었으면 좋겠다 싶을 만큼 거추장스럽고 성가신 것일 뿐이다. 하지만 어쩌랴 누구도 미처 미국 국토안보부를 예상하지 못했던 것을. 그들은 우리 신발을 검사하고 치약을 압수하는 데 만족하지 않고 미국에 입국하는 사람은 누구든 여권에 적힌 첫 번째 이름으로만 여행해야 한다고 정해두었다. 그래서 나는 미국행 티켓을 예매할 때 평생 리처드로 살아온 정체성을 버리고 클린턴 R. 도킨스로 나 자신을 쇄신해야 했다. 중요한 서식들에 기입할 때도 마찬가지였다. 미국에 입국하는 목적이 무력으로 그 체제를 전복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시적으로 선언하라고 요구하는 서식들 말이다. 영국 방송인 길버트 하딩은 그것이야말로 유일한 방문 목적이라고 적어냈다는데 요즘은 그렇게 경거망동했다가는 큰 코 다칠 것이다. 클린턴 리처드 도킨스. 그러니까 이것이 출생증명서와 여권에 적힌 내 이름이고 내 아버지는 클린턴 존 도킨스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941년 3월 나이로비 에스코텐의 병원에서 태어난 사내 아이의 아버지로 타임스에 이름이 실린 C. 도킨스가 내 아버지 말고도 또 있었다. 그 다른 사람은 커스버트 도킨스라는 영국 국교의 신부로 우리와는 인척 관계가 없었다. 내 어머니는 알지도 못하는 영국 주교들이며 사제들이 갓 태어난 아들에게 신의 축복을 빌며 축하 세례를 보내오는 바람에 어리둥절했다. 커스버트의 아들에게 돌아갔어야 할 축복이 내게 잘못 베풀어진 덕분에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었는지 아닌지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간 그쪽은 자기 아버지를 따라서 선교사가 되었고 나는 내 아버지를 따라서 생물학자가 되었다. 요즘도 어머니는 내가 바뀐 아이일지도 모른다고 농담한다. 나는 그저 나와 아버지가 닮았다는 점 외에도 내가 바뀐 아이가 아니라는 증거는 수두룩하다는 데 만족할 따름이다. 내가 성직의 운명을 타고나지 않았다는 데도 만족한다. 클린턴이 처음 도킨스 집안의 이름으로 쓰인 것은 내 5대조 할아버지 헨리 도킨스가 1778년에서 1782년까지 영국군 총사령관으로서 미국 독립전쟁에서 영국이 패한 데 일말의 책임이 있었던 헨리 클린턴 장군의 딸 오거스타와 결혼한 때부터였다. 결혼의 상황을 감안한다면 우리 할아버지가 장군의 성을 함부로 자기 집안 이름으로 가져다 쓴 것은 다소 괘씸한 일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아래 발췌문은 클린턴 장군이 살았던 그레이트 포틀랜드 거리의 역사를 기록한 글에서 가져온 것이다. 1788년 그의 딸이 도킨스 씨와 함께 전세 마차로 이 거리를 떠나 사랑의 도피를 감행했다. 도킨스 씨는 추적을 피하기 위해서 마차 6대를 더 빌렸다. 그것들을 포틀랜드 플레이스로 이어지는 모든 길목에 세워두었다가 각각 서로 다른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달아나라는 지시를 내려두었다. 우리 집안의 역사를 장식하는 이 일화가 작가 스티븐 리콕에게 영감을 주어서 그의 인물 로널드 경이 말에 훌쩍 올라타고는 미친듯이 사방으로 달려갔다. 는 문장을 쓰게 만들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는가마는 이것은 내 바람일 뿐이다. 나는 또 내가 헨리 도킨스의 열정은 두말할 것도 없고 그 지모를 조금이라도 물려받았다면 좋겠지만 결코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내
겨우 32분의 1만이 그에게서 왔기 때문이다. 한편 클린턴 장군에게서 온 부분은 64분의 1인데 내게 군사적 성향은 손톱만큼도 없다. 문학계에서 더버빌가이 테스나 베스커빌가이 개 외에도 먼 조상으로서의 유전적 회귀를 언급한 작품이 많은데 그것은 세대가 한 차례 지날 때마다 조상과 후손이 공유하는 유전자의 비가 절반으로 줄기 때문에 결국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서 사라진다는 사실을 망각한 것이다. 물론 친척 간 결혼이라면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친척 간 결혼은 촌수가 멀수록 흔하므로 결국 우리는 다들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 먼 친척들인 셈이다. 우리가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거슬러 올라간다고 할 때 과거에서 만나는 사람들 중 미래에 후손을 남긴 사람이라면 그 누구든지 미래에 사는 모든 사람의 선조에 해당한다. 이 놀라운 사실은 앉은 자리에서 머릿속으로 따져보기만 해도 쉽게 증명할 수 있다. 타임머신이 충분히 먼 과거로 거슬러 올라갈 경우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은 현재 살아있는 모든 사람의 선조이거나 누구의 선조도 아니거나 둘 중 하나다. 이것은 수학자들이 사랑하는 귀류법을 써보면 알 수 있는 사실로 대본기의 물고기 선조들에 대해서도 똑같이 말할 수 있다. 내 물고기 선조는 여러분의 물고기 선조와 같은 개체여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의 물고기 선조가 남긴 후손들과 내 물고기 선조가 남긴 후손들이 3억 년 동안 서로 교배하지 않고 순결하게 갈라져 살아왔는데도 오늘날 우리가 서로 교배할 수 있다는 말인데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단지 얼마나 거슬러 올라가야만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가 문제일 뿐이다. 물고기 선조까지 올라갈 필요는 없겠지만 그렇다면 얼마나? 글쎄, 자세한 계산은 건너뛰고 대충 말하자면 현재 영국 여왕 엘리자베스 2세가 정보광 윌리엄에게서 유래했다고 말할 수 있는 한 여러분도 아마 그럴 것이다. 적통이냐 서출이냐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 나 또한 그렇다고 알고 있다. 족보를 아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그럴 것이다. 헨리와 오거스타의 아들 클린턴 조지 오거스터스 도킨스는 도킨스 집안에서 클린턴이라는 이름을 실제로 사용한 몇 안 되는 인물 중 하나였다. 그가 만일 아버지의 열정을 물려받았더라도 1849년에 베네치아에서 오스트리아의 폭격을 경험한 뒤로는 거의 잃었을 게 분명하다. 당시 그는 영국 영사로 베네치아에 가 있었다. 나는 포탄을 하나 갖고 있는데 받침대의 청동 표찰에는 다음과 같은 문장이 새겨져 있다. 누가 한 말인지 얼마나 믿을 만한 말인지는 알 수 없지만 진위야 어떻든 번역하면 다음과 같다. 당시의 외교 언어였던 프랑스어로 쓰여 있다. 어느 날 밤 그가 침대에 누워 있을 때 포탄이 이불을 뚫고 떨어져 두 다리 사이를 통과했다. 다행히 그는 외상만 입는데 그쳤다. 나는 처음에 이 이야기를 거짓말로 여겼지만 나중에 진실에 바탕한 이야기임을 확인하게 되었다. 사건 이후 한 스위스인 동료가 미국 영사의 장례식에 갔다가 그를 만났는데 사건에 대해서 묻자 그는 웃으면서 정말로 있었던 일이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다리를 절고 있다고 대답했던 것이다. 내 선조가 용케 귀중한 부위를 다치지 않았던 그 사건은 그가 그 부위를 사용하기 전에 벌어졌다. 나는 그 탄도학적 요행 덕분에 지금 내가 존재하는 거라고 말하고픈 마음이 굴뚝 같다. 포탄이 셰익스피어가 가락무라고 묘사했던 부위에 몇 센티미터만 더 가까이 떨어졌어도. 그러나 사실 나는 여러분이든 우편 배달부든 모든 사람의 존재는 그보다 훨씬 더 아슬아슬하게 이어져 온 운에 달려 있다. 지금 우리가 여기 존재할 수 있는 것은 우주가 탄생한 뒤 벌어진 모든 사건이 정확히 그 시기에 그 장소에서 벌어졌기 때문이다. 포탄 사건은 훨씬 더 일반적인
현상을 극적으로 보여준 하나의 예시일 뿐이다. 내가 이전에 다른 지면에서도 말했듯이 옛날 옛적에 키 큰 소철나무에서 왼쪽으로 두 번째에 있었던 그 공룡이 하필 그 순간에 재채기를 하는 바람에 모든 포유류의 선조가 될 작은 뒤지 같은 동물을 놓치는 일이 없었다면 오늘날 우리는 아무도 이 자리에 없을지 모른다. 그러니 우리는 누구나 자신의 존재를 대단한 요행으로 여겨도 좋다. 좌우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사후니까 이처럼 당당히 선언할 수 있는 것이지만 우리는 여기에 존재한다. CGA 도킨스의 아들 클린턴 에드워드 도킨스는 옥스퍼드 베일리얼 칼리지에 들어간 여러 도킨스 집안 사람 중 하나였다. 나중에 경이 되었다. 시기가 마침 맞았던지라 그는 이른바 베일리얼 노래 속에 영영 이름을 남겼다. 베일리얼 노래는 1881년에 베일리얼 가면극이라는 제목의 인쇄물로 처음 출판되었는데 그해 봄학기에 대학생 7명이 칼리지의 유명 인물들에 대해 상스러운 시를 지어서 인쇄한 것이었다. 제일 유명한 구절은 베일리얼의 위대한 학장 벤저민 조엣을 노래한 대목으로 훗날 노리치 대성당 주임 신부가 되는 H.C. 비칭이 지었다. 맨 처음은 내 이름은 조엣. 내가 모르는 지식은 없지. 나는 이 칼리지의 학장이고 내가 모르는 건 지식이 아니야. 이보다 재치가 떨어지지만 내게 더 흥미로운 구절은 클린턴 에드워드 도킨스에 대한 대목이다. 무릇 실증주의자는 언제나 도킨스처럼 서사적인 스타일로 말하지. 신은 아무것도 아니고 인간이 제일이니 인간도 대문자로 서야 한다는 거야. 빅토리아 시대에는 지금보다 자유사상가가 드물었다. 오촌 종증조 부인 그분을 만나볼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릴 때 그분의 두 누이 동생을 만난 적은 있다. 두 분 다 굉장한 노령이었다. 한 분은 두 하녀를 존슨과 해리스라고 불렀는데 하녀들을 굳이 그런 이름으로 부르는 관습은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 서사적인 스타일이란 어떤 것이었을까? 클린턴 경은 나중에 자신의 조카이자 내 할아버지인 클린턴 조지 에벌린 도킨스의 베일리얼 학비를 대주었던 것 같다. 하지만 내 할아버지는 대학에서 오로지 노만 저었다. 할아버지가 강에서 노저울 준비를 하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 있다. 에드워드 시대 옥스퍼드의 한여름을 잇는 그대로 연상시키는 광경으로 맥스 비어봄의 줄라이카 돕슨 중 한 장면이라고 해도 통할 것 같다. 모자를 쓴 구경꾼들은 바지선 위에 서 있다. 두어 세대 전만 해도 모든 칼리지의 조정 클럽들은 그런 바지선을 강에 띄워서 보트하우스로 썼지만 안타깝게도 요즘은 물가에 지은 실용적인 벽돌 건물로 모두 교체되었다. 할아버지는 아들들 중에서도 내 아버지와 콜리어 삼촌과 똑같이 생겼다. 가족 간의 유사성은 세대가 지날수록 급속히 사라지기 마련인데도 나는 늘 이 주제에 매력을 느낀다.